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중3 1학기 천재 박 교과서의 토론하기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일단 토론 자체에 대한 그 개념적인 부분들도 좀 익혀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론이란 어떤 논제에 대해 서로 입장이 대립하는 사람들이 논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들어 상대방을 설득하는 말하기라고 되어 있는 요 개념을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토론의 논제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요. 논제를 선정할 때 고려할 점, 이제 토론자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는 논제여야 하고요. 찬성과 반대가 엇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 논제여야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것이 찬성 측에서 활용할 만한 자료는 굉장히 많고 또는 반대 측에서 활용할 만한 자료는 거의 없다면 그거는 이제 좀 치우친 그 논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야 된다. 찬성과 반대측 모두가 좀 타당한 근거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논제여야 된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두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논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충분히 수집할 수 있는 것을 선정함. 그러니까 자료가 별로 없는 그런 논제를 선정하면 또 이걸로 토론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논제를 선정할 때의 주의사항도 참고를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한번 구체적으로 토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자. 지금 사회자가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둬야 하는 것이 바로 사회자의 역할입니다. 사회자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사회자는요, 여러분, 그 토론을 시작할 때 논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요. 토론의 진행 절차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요. 토론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또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토론을 진행하는 중간중간 이제 뭐 토론자들끼리 뭐 의견이 격해진다거나 막 그럴 수가 있잖아요. 또는 상대방을 막 갑자기 비난한다거나.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이제 올바른 토론 태도를 이제 토론자들에게 알려주고요. 그래서 올바른 토론 태도를 안내하고 또는 뭔가 싸움이 일어날 때 중재를 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토론 내용을 요약하는 역할도 하고요. 마지막으로도 토론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한다라는 이 사회자의 역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사회자가 그래서 그 역할대로 하고 있어요. 논제를 소개했고요. 토론을 열리게 된 배경도 소개하고 있고 토론의 그 순서, 토론자 두 분이 임론, 반론, 반박, 최종 변론의 순서로 토론을 벌인 뒤 배심원들이 판정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순서를 안내하고 있고요. 그리고 토론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 규칙과 예의를 지켜줘야 한다라는 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토론의 논제는요. 우리 사회에 동물원은 필요하다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일단 각 측의 임론 먼저 볼게요. 임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측의 기본적인 주장을 수립하는 말하기입니다. 그래서 주장과 그거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하는 부분이에요. 자, 먼저 찬성 측 임론을 볼게요. 저희는 우리 사회에 동물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동물원이 멸종 위기 동물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주장을 뒷받침하는 첫 번째 근거는 멸종 위기 동물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동물원이 없어진다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멸종하는 동물들이 지구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점을 얘기하고 있네요. 둘째, 동물원에서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동물원에서 동물에 관한 지식을 얻고 동물들의 환경을 이해하고 동물들의 행동을 알 수 있고 그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까지도 기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동물원에서 얻을 수 있는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를 종합하여 동물원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찬성 측의 근거를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임론으로. 자, 반대측은 저희는 동물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이유 첫째, 동물원은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동물을 우리에 가두어 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동물이라는 건 원래 굉장히 자유롭게 자연 속에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그 존재들을 우리가 강제로 인간이 즐겁기 위해서 우리에 가두어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그것이 문제이다라는 걸 지적하고 있고요. 둘째, 동물원에 갇혀 있는 동물들은 고통받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 근거로 이제 뭘 얘기하냐면 쇠창살에 얼굴을 비비며 끊임없이 고개를 흔드는 곰이나 피부가 드러날 정도로 털을 뽑는 타조처럼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이상행동을 보이는 동물들이 많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동물원에 갇혀 고통받는 동물들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줌으로써 설득력을 높이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저희는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동물을 가두어 놓고 동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동물원은 우리 사회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라면서 근거를 종합한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협의의 시간을 가진 후에 반론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반론입니다. 이 반론은요, 상대 측이 입론에서 내놓은 주장이나 근거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허점을 지적하거나 논리적 오류를 얘기하거나 아니면 이제 또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말하기입니다. 자, 먼저 반대 측에서 2분 이내로 반론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라면서 이제 사회자가 계속해서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거 여러분 체크해 두셔야 되고요. 자, 찬성 측에서는 멸종 위기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물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찬성 측의 이 근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멸종 위기 동물만 있는 게 아니라 멸종 위기에 처하지 않은 동물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동물원에선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것도 찬성 측의 근거 중 하나였죠. 동물원의 동물들은 인위적인 환경에서 살기 때문에 야생성을 잃게 된다. 그래서 야생에서의 모습과 거리가 먼 동물들을 보면 과연 제대로 된 지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말에 반박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질문하는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이제 그 사람의 그 상대 측에게 좀 깨달음을 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물에 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동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기를 수 있을까요? 자, 아까도 여기 나와 있는 그 부분을 활용을 한 건데요. 동물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을 얻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동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조차 기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찬성 측 근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찬성 측이 반대 측에게 이제 반박을 합니다. 자, 동물원이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동물을 우리에 가두어 놓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반대측 근거 요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려나 봐요. 자, 근데 뭐라고 하느냐? 동물원이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지어진 것은 맞습니다. 상대 측의 의견을 일부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의 의견을 일부 인정하는 거는 여러분 가끔 문제로도 출제가 되니까요.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하지만 생태계가 파괴되어 동물들이 야생에서 살아남기 힘든 지금 동물원은 서식지가 부족한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이 이제 그렇게 가두어져 있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이 멸종 위기 동물이라서 우리가 보호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동물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건 사실이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물원에서는 동물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동물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도 반박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래서 예시를 구체적으로 드네요. 뭐 세모세모 동물원에서는 이런 보금자리를 만들고 뭘 했다. 이런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도 했다라면서 동물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반박 시간입니다. 이 반론에 대해서 답을 내놓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찬성 측에서 뭐라고 반박하는지 볼게요. 자, 동물원이 멸종위기 동물만 보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동물원이 종 보전 기능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그래서 반대 측의 반론에 대한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동물원 그리고 우리나라의 동물원 특정한 동물원들의 예시를 들면서 이제 반대 측의 반론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동물원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셨는데요. 하면서 세계 동물원 수족관 협회에서 이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그 자료를 출처가 있는 자료를 근거로 제시해서 이 설득력을 높이고 있는 부분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대측 반론이 타당하지 않다는 걸 또 한 번 이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밝혔고요. 동물원 관람을 통해 이 세상에는 다양한 동물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동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반대 측은요, 뭐라고 하냐면요. 찬성 측은 서식지가 부족한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원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동물 보호가 목적이라면 굳이 사람들에게 관람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종보전을 위한 노력은 다른 곳에서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동물원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또한 동물원이 동물권을 보호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큰 규모의 동물원에만 해당되고 소규모 동물원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아무리 알맞은 환경을 제공하려 해봤자 인위적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종 변론입니다. 이제 이거는 반론과 반박 내용을 바탕으로 자기 측 주장과 근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자, 반대측이 먼저 합니다. 과거에 비해 동물 복지와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고 하지만 인간이 동물을 우리 안에 가두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동물 복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최종 변론하고 있어요. 그리고 멸종위기 동물 얼마든지 동물원이 아니라 동물 보호기관에서 보호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라는 최종 변론하고 있어요. 찬성 측 경우에도 동물 보호에 힘쓰지 못하는 동물원은 반성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건 동물원 운영 방식의 문제이지 동물원 자체를 없애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동물원은 우리가 이제 동물이 우리와 함께 이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즉 공존을 배울 수 있게 하는 그런 공간이다 라고 하면서 동물원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토론 내용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2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영상 잠시 일시 정지하고 문제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문제 한번 같이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론 과정에서 사회자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죠. 그래서 사회자의 역할에 대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반드시 하나 정도는 꼭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자의 역할 정확히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토론의 배경 및 논제 소개해야 되고요. 토론 규칙과 주의사항 안내도 해야 되고요. 진행 절차 안내해야 하고요. 공정하게 발언 시간도 균등하게 조정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양측의 발언 모두 경청하는 건 맞지만 논리적 허점을 발견하여 반박하는 건 사회자의 역할이 아닙니다. 사회자는 계속해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진행을 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5번이 오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도 같이 풀어보았고요. 이것 외에도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